처음 인사드립니다. 나요? 나도 전혀. 이런 결함은 W사 입장에서도 치명적일 텐데 어떤 조치도 없는 것이 이상한걸? 옆칸에서 소동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폐쇄된 공간에서 2주 넘게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법이지. 확실히 에일린이 그냥 보낸 게 아니었군. 300명이나 탄 열차 안에서 그런 짓을 한 사람이 한둘은 아니겠지. 그래도 알 수 있는 건 하나 있지. 아마도 이 일이 시작이라는 것,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겁니다. 맞아, 우린 견뎌야 한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헤집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을 강요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소중한 사람과 떨어지고 싶지 않겠지? 적어도 언제 해방될지 모를 기나긴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지? 강요는 안 해. 선택에 맡길 뿐이야. 분명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새로운 몸에 힘을 줄 겁니다. 안녕들 하신가? 1등석에 계신 분들, 여기를 타려면 둥지 사람 기준으로 2달치 월급이 필요하던가. 뒷골목 사람은 싸게 쳐도 1년을 꼬박 일해야겠군. 난 워프 열차에 대해 예전부터 참 궁금했어. 고작 10초 만에 도착하는데 우등객실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지. 그래도 돈이 좋긴 하네. 이렇게 곤히 자고 있을 수 있다니. 뒷칸에서는 미칠 듯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 자기 몸을 찢고 도려내어 고통으로 버티려는 자도 있고, 서로 살을 맞대어 이겨내려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야. 나도 굉장히 궁금했거든. 특이점이 무슨 별천지 기술이길래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정류장만 있으면 10초 만에 도착할 수 있는지. 여기서 대략 2000년 동안 시간 썩는 걸 보니 대충 알겠더라고. 나는 어떻게 멀쩡하냐고. 뭐 그건 단원들 덕이지. 저 성깔 들어온 엘레나 녀석과 나는 실제로 일주일 정도 있었나. 플루토 말에 의하면 의식을 필요할 때만 해리에서 보존한다나 뭐라나 하더군. 마법이니 뭐니 해도 어쩌겠어. 믿어야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은 동료니까. 뭐든 간에 이곳에 있는 놈들 보면 참 불쌍해. 도착하면 고통 속에 몸부림쳤던 몇천 년간의 시간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현상 보존 절차를 거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야, 역시 워프 열차야. 비싸긴 해도 빠르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니. 세상 참 좋아졌어. 어디든 순식간에 갈 수 있잖아? 따위의 말을 하면서 이곳에서 겪은 지옥도를 까마득하게 잊고 다시 도시의 일상에 녹아들 테지. 친구 가족 사이도 긴 시간이 흐르며 흐릿해져 서로를 죽이려고 안달내고, 본인의 자아 따위는 이미 까마득한 곳에 퇴적했는데 그걸 다 잊게 해준다니. 특이점이라는 것은 하나같이 참 역겹고 똑같군. 게다가 너희 돈 있는 놈들은 그마저도 두려웠나 보군. 몇천 년간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편히 잠들어 있다니. 뭔진 몰라도 분명 귀띔을 들은 거겠지. 웬만하면 1등석을 타라고. 아니면 워프 열차의 진실을 아는 놈들이 있는 건가? 그건 또 그것대로 아이러니군. 이 지경이 될 거를 다 알고 탄 거잖아. 이 열차가 고장났다고 생각하는 멍청이들이 있을 것 같군. 고장나지 않았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다. 대충 감이 오잖아? 아예 다른 시공간 축에서 몇천 년간 헤매다 현실로 돌아오니 짠! 10초 후야. 기나긴 시간을 돌아서 오는 대신 현실에서는 딱 10초. 급할 때는 이만한 게 없겠지? 어디가 진짜 자신이 사는 곳일까? 30년 남짓 살아온 세상과 몇천 년간 갇혀 살던 세상.
기억을 잃고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축복일까, 저주일까? 알게 뭐람. 아, 그것보다 내가 가장 궁금한 건 이거야. 뻔뻔하고 지레맞게 놓여있는 이 T사마크가 떡하니 박혀있는 상자. 대체 이게 왜 열차에 박혀있나 싶더라고. 조금 머리 굴리니 대충 상상이 가더군. 어따 대고 혼잣말을 조곤조곤 읊조리는 거야? 입버릇하고는 당연히 이 너머에서 우릴 보고 있을 관음증자 분들께지. 아, 맞아. 그런 계획이었지. 일주일씩이나 이런 곳에 처박혀 있으니 좀이 쑤시는지 깜빡깜빡하네. 연기 하나는 일품이던데 배우 지망생이었나? 그랬을지도. 아무튼 하던 거 마무리나 잘해. 이런 정없게 굴기는. 플로토가 씌워준 이 모습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군.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 부잣집 나리들? 저 뒤에 그나마 서민 축에 있는 친구들에게 악한 적은 없는데 너희에게는 반발심이 생긴단 말이지. 돈 좀 더 내서 어떻게든 벌레마냥 아득바득 편하게 가보려고 한다는 점이 날 참을 수 없게 해. 인생 참 묘하지. 애써 모은 돈으로 안전하고 편하게 가기 위해 비싼 우등석을 타서 시간을 헤매이는 고통을 안 받을 수 있었는데 대신 새로운 고통을 받는다니. 우리 같은 놈들에게 걸려서 죽잖아. 우등석을 탔다는 이유만으로. 맞아. 지질이 가난한데 운 좋게 경품 같은 거로 우등석에 탄 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선택이란 참으로 미묘하고 오묘하다니까. 난 우리 삶에 선택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해. 누군가 짓궂고 은밀한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실로 하염없이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니 시작해보자고. 가벼운 인형놀이를. 아마도 보이지 않는 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 테지. 거의 다 완성되었어. 내 아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이곳에 있는 인형들은 전부 처음부터 죽어있던 아이들이었어. 그래, 그 일은 나와는 관계없는 사건이었어. 부디 넘어가 줄 수 없는 건가? 제발. 내 아들이 저기서 날 부르고 있다고. 오랜만이군, 롤랑. 어찌 모르겠나. 그토록 지겹게 들었는데. 안젤리크로부터 말이야. 이런, 너무 과했나? 보는 그대로지. 아니면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진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나? 피아노에 뒤섞인 시체를 분류하는 건 나도 꽤 벅차더군. 이번에는 예상보다 잠잠하군. 길길이 날뛰지 않고 말이야. 롤랑, 넌 우리를 기억 못하겠지만 말이야. 난 그저 불행한 사고로 죽은 내 아들을 되살리고 싶었을 뿐이야. 당연히 네 아내의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었지. 그 모든 설명을 했는데도 넌 가차없이 작업실에 있는 내 아들을 죽였어. 참으로 비정하더군. 이거 의외인데 설마 기억하고 있을 줄이야. 내 아들은 분명 어떠한 특이점으로도 살릴 수 없을 만큼 늦었고 끔찍한 상태였어. 내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놀다가 불행하게도 뒷골목 재개발 공사 현장의 롤러에 휘말렸던 거야. 그때 회사에 있던 내 잘못이지.
하지만 되돌리고 싶었어. 내게 있는 모든 걸 쏟아부어서라도. 심지어 내 아들은 거의 다 살아났지.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마지막에 쳐들어와서 초를 치다니. 너 따위가 내 방식을 정의할 자격은 없다. 이곳에 있는 모두의 방식도 말이야. 난 너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았어. 그저 밤에 길을 잃어 이미 숨을 거둔 아이들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그래도 언젠가 그 아이들의 부모에게, 그래, 그들에게만은 심판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지. 룰랑 네가 아니라 너에게는 다시 삶을 얻은 내 아들을 죽일 권리도 내 행동을 심판할 자격도 없다고. 그날 난 내 모든 걸 앗아가는 불길을 보며 다짐했어. 반드시 너에게 같은 고통을 안겨주겠다고. 그리고 이 빌어먹을 세상에도 말이야, 애꿎은 자들에게 화풀이나 하는 미친놈이 내 아들을 죽일 명분은 없었어. 그러다 기회를 얻었지. 이 힘에 눈을 뜰 수 있었거든. 하지만 혼란스러웠던 나는 한참을 방황했어.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군. 그런 내 손을 지휘자 나리가 잡아줘서 이 순간까지 도달할 수 있었고,